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재생한의원 조성준 원장입니다. 한 15년 정도 화상이나 욕창, 피부 상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주로 외상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그런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치료하는 분야는 외상, 상처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상, 그리고 욕창 환자, 수술하고 봉합을 했는데 피부가 괴사돼서 재차 수술하거나 또 이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을 추가로 수술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로 치료하는 방식은 침과 연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죠.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화상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미 저희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잊혀져 가는 부분이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원장님이 자기 그 형수님 아내분을 치료하면서 화상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본 것 같고, 어느 날 이제 학교 후배들의 화상 때문에 우리나라 화상 최대 전문병원에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화상 치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도 보고, 별것 아닌 상처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깊어지더니 이식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원장님이. 그러면서 이제 수술 위주로 치료가 되는 어떤 화상 치료 현실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치료를 시작했으면 참 더 나은 결과였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못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식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원장님이 시작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같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외상이라는 분야가 되게 생소하긴 한데 매력적인 건 외상은 끝이 있잖아요. 상처가 나서 덮이면 끝이잖아요. 덮인다는 것들이 수술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것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 줄 몰랐는데 그 시간들을 버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한 15년 됐어요. 제가 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2병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 원장님이 8병상으로 이제 늘리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한의원에서 잠도 자고 당직도 서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말이 쉽지 한의원에서 매일 잠을 잔다는 게 버겁죠. 이게 한 1, 2년 고생하고 한방병원을 만들자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생소한 분야였고 환자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대략 한 8년간을 제가 한의원에서 잤던 것 같아요. 원장님 2분이서 할 때는 둘이서, 3명이서 할 때는 셋이서, 그리고 8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외상 치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계속 치료를 하면서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들 한 10만 번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전문가 같아요. 아니, 똑같은 걸 10만 번 보고 있는데 회복되는지 안 회복되는지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단들이 과도할 때가 많다. 진단들이 과도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는 상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본 의사들도 별로 없다 라는 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피부의 상처가 작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의 상처가 깊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처치들이 만연되게 행해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절단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오진을 하든 혹은 잘 모르든 혹은 상태가 악화되든 절단을 하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도 사실 살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거기는 정형화된 틀이 있고 자기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면 절단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아무런 장애가 없겠지만, 한의원에서는 또 거꾸로 어떠한 진단을 내린 상황이더라도 상태를 봤을 때 피부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어느 지점까지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죽어있는 조직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살아있는 조직부터 살려서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 그게 지금 한의원에서 하고 있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는 절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절단을 하자고 해서 온 환자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치료의 기술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나는 건 잘 나은 환자들보다는 굉장히 힘들게 치료했던 환자들이 가장 오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환자들 혹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들이 기억에 남고,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 화상을 치료했을 때 치료한 지 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전신 38% 정도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전신 피부 이식을 앞두고 내원한 환자가 있어요. 치료를 안 하려고 했죠. 계속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는데도 계속 요청하시고 나중에는 못한다고 해도 밀고 들어오셨거든요. 앰뷸런스 타시고 한의원에 들어오는 경험이 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벌벌 떨었던 기억. 제가 그때 한 2주일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보초를 썼어요. 제가 당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되면 빨리 전원을 해야 되니까 숨 쉬는지 확인하고 1시간마다 체크하고 2시간마다 체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환자를 치료하고 8일째 정도 되니까 겉에 있는 가피들이 다 녹으면서 드디어 이제 피부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살릴 수 있겠다. 그때 기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도 전신 환자들이 1년에 한 명꼴로 한 번씩 오십니다. 다행히 그때 너무 힘든 환자를 치료해서 그 이후의 환자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치료해보니 얼마나 겁도 나고 여러 가지 책도 자료들도 막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전신 38% 정도면 죽을 확률이 전해질 이상이든 팔수든 감염이든 폐혈증이든 이런 모든 원인으로 사람이 죽게 될 확률이 40% 이상이 막 이랬던 자료들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치료를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환자는 치료를 원하지, 상황은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면 위험하면 보내겠다. 근데 미리 걱정하지 말자. 안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텼죠. 진짜 버텼어요. 이 약물 버텨가지고 잘 치료했어요. 그래도 현재가 문제가 없으면 혹시라도 다가올 위험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를 하되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자가 첫 번째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또 환자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손가락이 절단 거의 되었던 아이,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치료가 잘 됐잖아요. 다 떨어졌던 손가락을 다시 붙이게 되는 계기. 그러면서 어떤 이해를 했냐면,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구나. 거기서 떨어진 뼈들은 분리가 돼서 배출이 되는구나. 한 가지씩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절단된 손가락도 다시 붙을 수 있는 우리는 몸에 회복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손가락이 절단돼서 오는 환자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이 있었고 나는 이걸 치료해 봤는데, 그걸 한 단계를 딛고 관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처음에 화상 입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화상 치료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살짝 상처가 났는데 거기 물만 들어가도 아프고, 막 손톱 밑에 가시만 해도 막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화상을 입었는데 드레싱하는 그 과정에서 식염수로 이렇게 닦아내고 여러 가지의 뭐 항생 연고를 바르고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울고 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상 치료든 상처 치료든 한의원 치료는 안 아파요.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울죠. 당연히 그렇게 아픈 과정들의 경험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한 정말 일주일 지나면 안 울어요. 빠르면 3일 지나도 안 울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드레싱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를 아프게 하는 자극들은 상처를 악화를 시켜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뭔가 되게 아프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딱지를 만들어요. 빨리 안 아프게 되려고. 우리 어렸을 때 막 괴로운 고통 기억나세요? 과산화수소수 발라가지고 뭐가 이렇게 거품이 나면 딱지지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가벼운 상처는 그렇게 해도 낫잖아요. 여튼 딱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아프면 딱지를 만들어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입도 방어를 해야 되고 통증도 방어하고. 근데 안 아프기 때문에 아이들 치료가 오히려 쉬워요. 아이들을 보호자가 안고 같이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안심을 하죠. 그래서 침도 잘 맞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침 맞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정말 잘 맞아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 치료는 너무 쉽고 아무리 깊더라도 회복력이 빨라요. 두 번째는 안 아프니까. 세 번째로 보호자들이 아주 좋아하죠.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포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많은 면역물질이 있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데, 그것들을 안 벗겨지게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수포액들이 우리 몸을 빨리 복구시키려고 회복 중이고, 근데 이걸 확 벗겨버리면 딱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진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딱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깊어져요. 그래서 수포 껍질을 절대로 벗기시면 안 되고요. 수포액은 계속 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포액은 눌러가지고 빼내주셔도 되는데, 이 껍질은 벗겨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게 벗겨진 부위하고 벗겨지지 않는 부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야 빨리 낫고. 우리가 드레싱 제제라고 하잖아요. 드레싱, 옷을 입히는 행위거든요. 뭘로 드레싱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치료라고 하는 게 메디폼으로 하든 디오돔으로 하든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를 쓰든 제제를 적절하게 드레싱을 하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 피부만큼 좋은 드레싱 제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드레싱 제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싸고 좋은 제제일 것 같은데, 뼈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껍질을
껍질을 벗겨버리냔 말이에요. 뭘로 드레싱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상적으로도 그 악화된 경우가 많고, 드레싱은 최대한 수포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후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하나의 그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깊은 화상이 있어요. 저온 화상 중에서도 45도 정도의 뜨거운 찜질, 그걸 한두 시간 돼버리면 여기가 하얗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포가 잡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빨리 걷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포를 벗겨도 됩니다. 다만 모든 화상 그 이외에 수포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게 회복에 훨씬 유리하다. 그런 건 없어요. 치료는 다 됩니다. 다만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치료 과정에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상처는 없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치료가 굉장히 더딘 경우, 그 대표적인 상처가 욕창이잖아요. 근데 욕창이든 화상이든 다르지 않아요, 회복하는 게.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욕창 환자들은 다 방치되어 있어요. 이 욕창 환자들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잘 못 찾아서 대부분의 욕창 환자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욕창을 안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상처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보호자들이 꽤 있거든요. 반드시 이걸 좀 치료하고 싶다, 돌아가시더라도 몸을 좀 깨끗이 회복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욕창 치료를 시작을 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욕창 환자와 같은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발생을 했다면 정말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고, 근데 많이 방치되어 있으면서 치료가 원래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렇지 않다, 치료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창 환자는 연세가 많고 또 뭐 당뇨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더딥니다.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어요. 더 깊어지기 전에. 이게 더 깊어져 버려 가지고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되고 그 아래 뼈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폐혈증까지 가는 경우고, 그 전에 욕창 한 3기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잘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나라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는 욕창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욕창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잘 현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되는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드레싱 제재로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치료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닐 것이고,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욕창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내원하기 힘드니까 보호자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상처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로 많이 피드백 받고,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을 다 관절까지 치료를 해내고 있어요. 근데 불과 이게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자료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처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회복할 수 있어요. 연고를 처방을 해서 이걸로 드레싱을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드레싱을 하고, 드레싱 과정들 속에서 적절하게 좀 제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지시하거나 거동이 가능하면 오시게 하시고 해서 제가 카피를 제거해드리고, 근데 생각보다 잘 관리해요. 왜냐면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입니다. 관리를 하다 안 되니까 오신 분들 아니에요? 치료를 잘 해주세요.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걸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능하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한의원을 항상 먼저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원도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병원 처치를 잘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니까. 상처가 다 깊겠어요? 8, 90%는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하거나 과도하게 절단을 하자거나 이식을 하자거나 이랬을 때 저는 다른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잘 고쳐, 이것도 맞지만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낫지도 않고, 혹은 너무 깊어져서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식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 우선하다,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좀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병원을 우리가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의사라고 아이를 낳을 때 집에서 낳진 않잖아요. 이빨이 아프면 뭐 제가 뽑지도 않고. 근데 다 여러 가지 전문 영역이 있어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제가 치료하고, 제가 보았을 때 다른 분야에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생제를 처방하지는 않지만 상처를 치료하면서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한의사에겐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항생제
책임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걸 결정해 주는 게 한의사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한의학의 전문가이고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인데 의학도 여러 가지의 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 다 영역들로서 가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이건 한방이고 이건 양방이고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댓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 평가를 보고 맛집도 찾고 뭐 숙소도 찾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맛집이야 안 가도 상관없고 숙소야 뭐 다른 데 옮겨도 상관없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다양한 유언비어나 낭설로 인해서 자기만 안 가면 됐지, 그거에 대한 책임들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할 때는, 혹은 뭔가에 동조하고자 할 때는 나의 발언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염두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한번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뿌듯하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 절단까지 갔던 환자를 치료했던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지옥이었고, 환자들이 잘 나을 때는 하루하루가 또 너무 행복하고 평온하고, 근데 이런 세월들이 계속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0만 번 봤으면 다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못 본 환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저는 15년의 그 역사는 뿌듯하고 이런 것보다도 담백해졌다고 할까? 그냥 구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는 거, 이건 살릴 수 있는 거, 여기 깊이는 뭐,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그냥 수치화가 돼 있어서 담백해요. 정말 최근에 가장 어려운 환자까지 보면서 아, 이거는 반드시 절단이 필요한 상황까지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편해졌어요.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는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좀 육체적인 고단함? 이제 이것만 좀 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편합니다. 마음이. 그냥 오세요. 상처를 봐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든 그래도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 설명을 해줘요. 프로파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떻게 사건이 진행돼서 어떻게 추정하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상처를 보면 히스토리가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초기에 상처가 났었고 이런 드레싱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된 거네요. 피부염이 있어서 긁었더니 상처가 난 거고, 이제 이런 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오시면 어떤 상태인지 잘 설명을 해드려요. 환자는 설명을 충분히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치료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한 번도 그런 설명들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환자도 많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서 왔어요 잖아요. 근데 저는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게 욕창이면 이게 욕창 3기 정도고 이게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감염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항생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5만 가지 대처법들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되죠. 상처가 나면 한의원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도 알려주고, 혹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가벼운 화상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잖아요. 우리 처방보다 약국에서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잘 설명드릴게요. 오늘 봤어요. 그 질문을 딱 들어오는데 뭐냐면, 제가 꽃씨를 시켰어요. 꽃씨. 우리 둘째가 꽃을 키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번 주말에 양재동에 꽃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화분들이 다 펴져 있는데 그건 싫대요. 자기는 씨부터 키워가지고 틔우고 싶대 해서 저걸 주문한 건데, 한의학이 그거 같아요. 저는 꽃씨 같아요. 꽃씨. 활짝 핀 것도 아니고 그 뭔가 들꽃처럼 꽃씨들이 막 튀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는 느낌이 있어요. 양방에서는 마치 이렇게 잘 규정되고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만 하면 뭘 해도 되는 의학인데, 우리 한의학은 제도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 가치가 있고 훨씬 아직 덜 핀 씨앗처럼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의학들은 외국에서 수입이 되지만 유일하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학인데, 다 이게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의학인데, 그 이쁜 꽃씨들이 잘 싹 틔우도록 공감, 애정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들꽃들이 피는 이유도 누군가 봐주니까 피지 않겠어요? 한의학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는 사람을 잘 치료하는 의학으로서 찾아주고 누군가의 병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꽃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